그러니까 지금부터 광진구스 예비고의 국어 강좌 설명회를 진행할 정진이라고 합니다. 지금과 같이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좌 설명회를 이제 가지게 된 이유가 이제 코로나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도 잘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도 잘 안 듣고 뭐 숙제 검사 같은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수업 듣나 봤더니 침대에 누워 있고 그래서 애들이 뭔가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한 해가 지나가가지고 학년이 올라가서 좀 더 어려워질 건데 이제 애들 뭐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은 그런 걱정을 안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갔을 경우 어떠한 문제를 만날 수 있으며 그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은지 그걸 이제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지금과 같이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수업을 하는 제가 맡은 전담인 광양고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이제 고등국어 요 과목을 이제 배우고요. 2학년 올라가면 1학기 때는 문학, 2학기 때는 독서를 배웁니다. 자, 그래서 1학년 때 배우는 과목과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 어떠한 차이가 있냐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겪을 수 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고등국어는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쭉 배워왔던 국어의 뭐 말하기, 쓰기, 문법, 문학, 비문학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 과목들을 이렇게 한데에 모은 여러 개 애들아 국어 과목은 이런 것들이 있어 맛배기로 보여주는 거였다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과목은 일단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자 고등국어에 포함됐던 그 부분 과목을 하나씩 떼어서 그 과목을 굉장히 더 깊게 배우는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준 차이가 꽤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고등국어는 자 학생들에게 얘들아 여기 개와 고양이가 있단다. 개는 이렇게 생겼고 고양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구분할 수 있지? 라는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얘들아 개는 생김새를 기준으로 뭐 스피추류와 마스티프류로 나눌 수가 있어. 스피추류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 스피추류는 뾰족한 귀와 말린 꼬리를 특징으로 하는 개인데 얘네들은 유전적으로 늑대랑 가장 가까운 종이며 한국의 진돗개나 중국의 차우차우, 일본의 시바게 등이 있단다. 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와 고양이만 구분할 수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개가 어떤 게 있고 특징이 뭐고 어떤 종류가 있고 하는지를 다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도 좀 뇌가 살짝 답답해지는 게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자, 학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외울 것도 많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학생들도 속출하고 어느 정도 하는 애들만 나왔는데 걔들 가지고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나눠야 되다 보니까 문제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배울 것도 많은데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어에 손을 놔버리는 학생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이제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광진고수 예두에 나와서 제 수업을 바로 듣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부끄럽긴 한데 자, 일단 제 수업은 대면 수업이나 비대면 수업이나 거의 차이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이제 자습서를 기준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지만 제가 단연간 축적한 교과서 출판사의 문제들, EBS 편향 문제,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학교 기출문제를 이렇게 포함한 보조교재로 숙제도 내고 테스트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축적된 데이터의 문제를 접하면서 실전에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잘 풀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드립니다. 또한 클리닉이라는 주중 시스템, 주중 수업 시스템을 통해서 아이들이 숙제를 잘 했는지 그리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질의응답을 하고 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시험을 쳐서
만약에 기준 이하의 점수가 낮다면 재시험을 쳐서 꼭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개별 상담을 통해 학생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어떤 그러니까 학습법이 맞는지 그리고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이제 파악하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 시국에 아무리 이렇게 뭐 열심히 한들 기본적으로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이거 뭐 하는데 별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공부는요. 대면으로 하냐 비대면으로 하냐 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 안 하냐 이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왜냐 학부모님들도 뭐 단연간의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뭔가 여건이 안 돼서 애들 공부시키는 거 미루다 보면은요 나중 가면 이게 늦어요. 늦다 보면은 배울 거는 점점 쌓이지 그러다 보면 좋은 성적 기대하기도 어렵지. 그쵸? 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부를 해야 된다면 광진고수에 나와서 제 수업을 들으라 이것이죠. 왜냐? 앞서 말했듯이 이런 단연간에 축적된 데이터 그리고 개별 클리닉을 통해서 학생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지금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대면 수업과 아주 같은 퀄리티의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편 숙제 검사 아이들 사진 찍어서 푼 거 다 찍어오게 하고요. 영상으로 찍어서 야 한 장씩 넘겨봐 꼼꼼히 다 풀었나 확인하고요. 또는 질문을 통해서 애들이 잘 알고 있는지도 제가 확인을 합니다. 이렇듯 꼼꼼하게 아이들이 학습을 잘 하고 있냐 관리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이 설명회 들어주신 거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